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140강은 거대, 거대 권력의 횡포에 맞서지 못한 선비의 비겁함, 정약용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정약용 시대 당시 이제 농민들이 이렇게 수탈을 당하면서도 아무 소리 못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정약용은 그 큰 벼슬까지 했으면서도 이제 자기가 적극적으로 사회개혁에 나왔었지 못한 것을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증문이라고 모기를 증오한다고 해야 되나요? 얄미운 모기라고 하는 다산의 시 감상해 보시고 이 시의 주제가 뭔지. 이계심의 난이 일어났어요. 이때 다산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산이 또 정전제를 주장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영상 꾸며봤습니다. 증문, 맹호가 울밑에서 우르렁대도 나는 코 골며 잠잘 수 있고 긴 뱀이 처마 끝에 걸려 있어도 누워서 꿈틀대는 꼴 볼 수 있지만 모기 한 마리 웽하고 귓가에 들려오면 기가 질려 속이 타고 간담이 서늘하구나. 이건 다산. 우리바가 피를 빨면 그것으로 좋게 하지 의하여 뼈에까지 도끼를 불어넣느냐. 이불을 덮어쓰고 이마만 내놓으면 어느새 울퉁불퉁 혹이 돋아 부처님 머리처럼 돼버리고 제 뺨을 제가 쳐도 허치기 일쑤이며 넓적다리 급히 만져도 그는 이미 가고 없어. 우리가 늘 공감이 가는 이야기죠. 싸워봐야 소용없고 잠만 공연히 못 자게 여름밤이 지루하기 1년과 맞먹는다네. 몸통도 그리 작고 종자도 천한 내가 어찌해서 사람만 보면 침을 그리 흘리느냐. 이 대목은 이제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는 탐과 놀이에 빗댄 내용이죠. 밤으로 다니는 거 도둑 배우는 일이요. 제가 무슨 현자라고 혈식, 피를 빨아먹는단 말인가. 이 도둑. 생각하면 그 옛날 대유사는 왕실의 서거를 말하는데요. 대유사에서 교서, 서거를 관리하는 벼슬입니다. 교사할 때는 집 앞에 창송, 푸른 소리죠. 과 백학, 하얀 학이 줄 서 있고, 이 말은 이제 청렴한 관리들이 존재했던 과거 상황을 비유하는 겁니다. 6월에도 파리마저 꼼짝을 못했기에 대자리에서 편히 쉬며 매미 소리 들었는데, 대자리에서 편히 쉬었단 말은 평화롭던 시절, 또 목에 의연했던 옛날에 이제 다산 자신을 말합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흙바닥에 볏짚 깔고 사는 시대. 귀양 가서 이제 유배 생활하는 자신의 처지를 말하는 거죠. 내가 너를 부른 거지 내 탓이 아니로다. 모기를 탓하지 않는다는 얘기지만 그 속뜻은 현실의 모순을 하려 하지 않는 자신의 속물성을 스스로 비판하는 그런 시입니다. 다산의 여의당 전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이 시의 주제는 뭘까요? 범이나 구렁이 같은 거대한 권력의 행포에 대해서는 저항하지 못하면서 말단 관리, 모격 행포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하는 벼슬아치 혹은 자기 자신의 좁은 속마음을 비판한 시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사회 구조적 모순의 해결에 나서지 않은 다산 자신의 비겁함을 반성하고 있는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산의 정치 사상은 뭘까요? 다산은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통치 질서의 강화에는 협조하되 어디까지나 백성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민본의식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백성이 곧 하늘이라는 거죠. 천자, 최고의 통치자도 백성의 대표자들이 선출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백성은 폭군을 거부할 수 있다. 마치 그 맹자의 혁명론을 연상케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불환균
환불균이라고 해서 가난한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지 않은 것을 걱정한다. 그러니까 백성은 가난보다 불공정한 것에 더 분노한다. 그런 이야기죠. 목민심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계심의 난이 일어났는데요. 자, 다산이 황해도 곡산, 곡주라고도 부르는데 도호부사로 좌천이 돼서 가는데 이 지역의 민심이 흉흉하고 밀란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 원인은 군포 40자의 대금으로 그 돈으로 200량을 받아야 되는데 900량을 받은 데 대한 아전들이 죄송합니다. 아전들이 농간을 부린 데 대한 농민들의 분노였습니다. 이계심은 농민 1000여 명과 관청에 몰려가서 호소를 했는데 관청에서는 말이 공손하지 못하다면서 처벌하려 달려들었습니다. 이때 1000여 명이 한꺼번에 무릎을 꿇고 이계심 대신에 매 맞기를 청했습니다. 그러자 아전과 관노들이 곤장으로 백성들을 때려서 모두 흩어지고 말았는데 오영, 서울에 있던 5군영에 명령을 내려서 체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자꾸 이들을 숨겨줘서 잡지를 못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부임 인사차 다산이 최재공을 찾아뵙자 최재공은 더욱 기강을 바로잡으라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정승을 하고 있었죠, 최재공이. 그리고 다산이 이제 곡산 땅에 들어서자 갑자기 앞을 가로막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이계심이었습니다. 이계심은 다산에게 민폐,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는 10가지 조목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보고 다산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백성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고하는 너는 천군보다 얻기 어려운 인물이다. 나는 오늘 너를 무죄로 석방한다. 이렇게 해서 이계심의 민폐를 말끔히 해결해 줌으로써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할 수 있었다. 이 밖에 다산은 지방 행정을 쇄신하고 두창, 옛날에는 그 호랑이처럼 무섭다고 그래서 마마, 천연두죠, 천연두 얼굴에 이렇게 반점이 생기는. 근데 이러한 것을 갖다 예방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을 본 이 정조 대왕은 다산을 승지, 형조참의로 임명해서 자기 곁에 머물게 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형조참의는 정삼품 당상관으로 형조판서와 형조참판이 위에 있고 형조정랑과 형조자랑이 이제 아래에 있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벼슬이었습니다. 다산은 또 정전제를 주장했는데요. 당시 농토의 100%를 전부를 사대부가 독점함으로써 모든 농민들, 평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대부 한 사람이 평균 990명분의 농토를 차지하고 있었고 또 사대부들은 소작인에게 세금까지, 나라에 바치는 세금까지 부담을 시켰는데 소작료는 전체 소출의 25에서 30%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옛날부터 주장되어 뱅자도 이런 정전론을 주장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뭐냐면 토지를 우물 종자로 이렇게 나누면은 9등분이 되죠. 그래서 8개 구역은 노란색이 8개 구역은 8명의 농민들에게 나눠져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게 하고 가운데 이 공전이라고 그러죠. 공동구역은 공동으로 관리해서 여기서 난 소출을 나라의 세금으로 바치게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다산은 청렴하고 평등한 경제를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경제로서 불평등하고 부패한 경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다산 정약용입니다. 부자의 것을 덜어서 가난한 이들을 돈보는 손부 익빈으로서 소득 불평등을 풀어가고자 했다.
그런 얘기죠.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서 늘 나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다산은 사회 경제적 약자들을 4대 궁인으로 분류했는데 4대 궁인, 이제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은 환, 호랍이 있죠. 과부, 고, 고아, 독거노인, 환과 고독, 이 네 분류의 사람들과 노약자, 어린이, 초상을 당한 사람, 질병을 앓은 환자죠. 재난 피해자로 이렇게 분류해서 나라에서 이들을 배려함으로써 장차 복지국가가 되기를 염원했던 인물이 바로 다산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문, 얄미운 모기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작고 천한 모기가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데 대한 증오심을 표현했지만은 그 속셈은 거대한 권력의 횡포에 대해서는 저항하지 못하면서 말단 관리의 횡포에 크게 반응하는 당시 벼슬아치 혹은 다산 자신의 속마음을 비판하고 있는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산의 정치 사상은 어떤 맹자와 비슷합니다. 중국의 맹자. 왕도 정치와 민보 사상이었고 이계심의 난이 일어났을 때 그 민폐를 말끔히 해결해 줬다. 그런 이야기도 말씀드렸고 정전제를 주장함으로써 사대부들이 농토를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했던 인물이 바로 다산 정약용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강성률 문학TV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